그걸 봐놓고도 3학년짜리 교육과는 아유 뭐 여기야 뭐 요새 거의 일상 언어 수준으로 접하게 되니까. 나 때는야 너네 때는 뭐 야 똑같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보시면 쟤네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 하셨대. 근데 우리도 니네 때 보면서 이것들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할 텐데 니들도 똑같이 뭐 니네보다 어린 애들 보면 쟤네들은 도대체 커서 뭐가 될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생각 분명히 한다. 근데 이 기록이 재밌는 게 뭔지 아냐? 이 기록이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대. 요즘 이집트인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그런 번역 문구가 나온대. 꼰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지? 나 그 얘기 그거 엄청 웃었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번째 타임은요.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는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찾아라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걸로 숙제를 풀어와라라고 얘기를 했었지. 다 이걸 위해서야. 그러니까 갑자기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면 너네들 멘탈이 나가.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공식 알려주고 그대로 풀어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손도 못 대는 거야.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부등식 자체를 그래프로 변환시키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첫 시간의 숙제를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해 와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해왔다라면 사실 오늘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이해는 돼. 확인돼요? 근데 충실하게 해오지 않았다면 충실하게 해오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죠. 제 포인트가 좀 이상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이번 생은 망했어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해라. 어설프게 다음 시간 딱 돼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라든가 그때 당시엔 이해가 됐는데 집에 가서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머리털에 다 에이 예쁜 말 탈모로 가서 수업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일주일 내내 출근합시다. 와서 영상 보고 계속 문제 풀어보고 확인하고 반복 연습하면 되겠죠. 확인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 어차피 우리 목요일에 산수반 할 거라 그랬지? 그때 그래프 그려서 계속 풀면서 연습해봐. 시간 좀 걸려도 좋으니까. 아시겠어요? 2시간? 너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60문제에서 70문제 정도 주고 끝낼 것 같지? 네. 몇 문제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2시간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땐 말이야. 그 정도는 충분히 다 하고 남았다고.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때는 우리 때보다 더 많이 해야지. 그죠? 듣던 거 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 자, 그래서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를 풀었어.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그냥 들어볼까? 예? 자, 내가 지금부터 하나의 부등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뭐라고 쓸 거냐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3을 마이너스 5를 한 게 0보다 이하입니다 라는 부등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부등식에 아니다. 여기 플러스 5로 하자. 확인되죠? 이 부등식에 수정하자. 이거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이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A라는 녀석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이상함을 좀 느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떤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니?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좀 약간의 뭐랄까 연관성, 의외성 이런 부분에서 좀 이상함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배우던 게 뭐였지?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갑자기 방정식이 나와버린 거야. 확인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자, 방정식을 풀면 분명히 해가 x는 알파와 베타 두 개의 해가 나오겠지? 근데 그 지금 두 개의 해가 뭐라고 나왔어? 모두 양수가 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양수라는 숫자가 됐다는 순간 우리는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 첫 번째,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얻어낼 수 있다고 했더니 그게 끄덕끄덕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끄덕끄덕 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이거야? 양수와 음수를 판단하는 거는 허수에서 가능해? 즉 다시 말하면 두 군이 모두 뭐란 얘기야 일단? 그래, 모두 실수다. 확인돼요? 그 다음에 양수라는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뭘 또 찾을 수가 있냐면 두 군이 모두 뭐란 얘기야? 0보다 큰 거잖아.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걸 좀 더 우리가 다듬어 본다면 두 개의 근의 합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근의 뭐가 되겠어요? 곱을 계산하게 되면 0보다 큰 결과를 가지겠지. 이런 식의 정보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두 군이 모두 실수야. 두 군이 모두 실수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주어진 식에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이상이면 되겠지. 왜? 서로 다른 두 군이라는 얘기 한 적 있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군의 합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식으로 만들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 A가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0보다 크다고. 그럼 두 군의 곱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게 얼마야? 5지. 5는 당연히 0보다 큰 게 맞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 판별식부터 해결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0을 계산한 게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럼 주어진 걸 풀면 A의 제곱이 뭐가 된다? 20보다 이상이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돼요? 이거 이렇게 풀면 또 헷갈릴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바로 가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이상이지? 0보다 크지? 그럼 큰 범위? 작은 범위? 크게 말해줄래? 큰 범위.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 2루트 5랑 A 플러스 2루트 5를 곱한 거고 이게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 해버리면. 확인돼요? 그럼 결국에 A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다? 마이너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A의 범위는 2루트 5보다는 이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풀었더니 두 번째 거에서는 바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거지. 그럼 결국 A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숫자예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돼요? 세 번째 거는 굳이 우리가 풀 필요가 있어? 없지? 어차피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 1번도 만족해야 되지. 내가 풀어놓은 요거. 2번도 만족해야 되지. 뭐야? 두 개의 범위의 공통범위 찾는 거지? 방정식으로 시작된 문제가 결국에는 뭘로 바뀐 거야? 연립부등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 단원에서 실근이라는 녀석에 대한 조건을 추적하는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된 거라고.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마저 계산 끝내보자. 1번과 2번 사이의 공통범위를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2번의 범위는 0보다 작아. 이렇게 되겠죠. 1번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5가 여기에 있을 거고 2루트 5가 여기에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2층이 쌓여 올라가겠지?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확인돼요? 그러니까 범위 A는 어떻게 나오게 된다?
마이너스 2 루트 5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2차식의 모양은 뭐 여기를 지금 우리는 A라고 했지만 상수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실제로 A가 아니라 뭐 3A, 4A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근에 대한 조건이 결국 어떤 식으로 조건이 나오는지가 좀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거야. 식 자체를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 두근이 만약에 모두 음수였다고 나와버리게 되면 합과 곱에 대한 얘기가 바뀌어버리겠지? 좀 더 나아가면 두근이 모두 1보다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근의 합이 2보다 무조건 크겠지. 곱은 1보다 무조건 큰 걸로 나온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다른 구체적인 조건들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하면 이 근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게 곧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걸 여러분들 책에 어디서부터 보게 되느냐? 아이고. 그걸 여러분들 책에서 보게 되는 범위가 바로 217쪽에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 유형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유형 24번에서. 보이니?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에 대한 조건에 대한 밑줄만 쳐놓고 넘어갈 거야. 유형 24번 문제 보면은 두근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나왔어? 그렇지. 거기다 밑줄 쳐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 조건을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41번 바로 밑에 문제 보이죠? 여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나왔지? 그런 조건 밑줄 쳐넣어. 자, 42번에서는 어떻게 조건이 나왔어? 그래,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 맞죠? 자, 43번에서는 두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되는 조건 맞죠? 그럼 우리 지금 네 문제 살펴본 거거든? 맞지? 네 문제 그냥 문제만 눈으로 봤잖아. 조건이 다 어때? 다 다르지? 그럼 만약에 10문제가 나오잖아? 조건이 몇 개 나오겠냐? 1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 유형을 다 외우겠다는 얘기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할 거라는 얘기야. 지금처럼 눈으로 보고 안 풀 거라고. 눈으로 보고 푼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거 조건들을 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맞춰서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할 수 있겠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넘기면서 또 확인을 해보자고. 218쪽 볼래? 또 나와. 이번에는 어떤 조건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나왔지. 두 번째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나왔지. 두근에 대한 조건이 또 나온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219쪽으로 넘어와 볼래? 23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 이건 아까랑 조금 비슷하다. 적어도 하나는 음수가 나온다는 그 얘기랑. 맞지? 자, 그러면 24번 문제. 보니까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와 베타가 0과 2 사이에 무조건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지. 또 다른 조건 또 나온 거잖아. 두 개의 숫자 사이에 무조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조건이 또 나와. 그럼 또 뒤로 넘겨볼까? 투스텝에도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투스텝에서는 어디 있냐 한번 또 볼까? 여기는 안 보인다. 응? 실근과 허근? 어디? 4번 문제? 4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에이,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들 몇 개 더 봤더니 계속해서 어때? 이 근에 대한 조건이 달라지지? 그래서 이 근에 대한 조건이 계속해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를 우리가 문제마다 따로따로 외워서 풀기에는 너무 빡세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조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인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방법, 실근 추적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줄게. 오케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이드라인은 일단 무조건 뭐냐? 함수값이야. 함수값.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살펴봐라.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함수값을 살펴본다. 확인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판별식에 대한 조건이야. 확인됐니? 판별식을 통해서 근을 가져. 만약에 실근을 가져.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 되겠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럼 무조건 0보다 큰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별식에 대한 조건을 두 번째로 살펴본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살피면 참 좋은데 그 두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 뭘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계방정식이라는 거 있지? 추계방정식의 위치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을 살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그래프에다 표시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마다 서로 다른 풀이법을 외우는 건 조금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인 요 세 가지를 써먹을 거다라는 내용 자체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모든 문제에 다 통용이 되게끔 써먹을 거야. 알겠니? 모르겠니? 믿어도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함수값. 두 번째 뭐라고요? 판별식. 세 번째 뭐라고요? 추계방정식. 대답 안 하냐? 따뜻해. 자, 써져 있는데 나로가. 그래도 따뜻해. 따뜻하다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살펴보게 될 거냐? 지금 저기 보이던 아까 유형 필수형 24번 문제 보이죠? 그 얘기 해볼 거야. 자, 필수 24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우리가 문제로 한번 살펴본다라면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이거 가운데 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예 할까? 싫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라고 쓸 거야. 하려고 했는데 빈정상했어. 택신이가 비웃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랬지. 그럼 자, 두 근은 우리 뭐라고 표시할래?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은 그래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냥 표시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같은 근이야, 다른 근이야? 다른 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2번 조건을 먼저 땡겨온 거야. 확인됐니? 그럼 판별식의 여부를 생각했을 때 요거를 순서를 바꾸자. 이렇게 따지자. 이게 니네가 좀 더 매끄럽게 흐름을 전개하기가 편하겠다. 그래프를 무턱대고 그릴 게 아니라 판별식 만들어 놓고 이 판별식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X축이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그냥 가정합시다. 알파가 양수라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알파, 여기 X값이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뭐야?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함수값 봐야 되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함수값이지? 문제를 지금 딱 봤더니 두 개의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만 했지 그 외에 다른 얘기들 나온 거 있어? 없어? 즉 우리가 정확하게 함수값을 파악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F1이 얼마고 뭐 F2가 얼마고 이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함수값을 그래프에다 표시할 수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이번에 문제에서는 스킵이야. 표시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확인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표시해야 될 게 뭐지? 축방이지. 자, 그러면 봐.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가 서로 대칭 관계잖아. 그럼 추계방정식 당연히 어디 있겠어? x가 0에 있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추계방정식을 찾는 방법 이제는 외울 때가 됐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y는 이라고 나와 있는 2차 함수에서 추계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게 되는 거였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고. 표준형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확인돼요? 이제는 외울 때 됐어.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추계방정식 얘가 결국엔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여기는 a가 뭐야?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b가 뭐야? 얘지? 그럼 여기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서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a에 마이너스 6을 계산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A값 계산해서 찾으면 되잖아. 얼마야? 2랑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마이너스. 요렇게 확인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봐. A값을 구하라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어디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 아직 안 썼잖아. 실제로 판별식 안 만들어 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얘는 어차피 0일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4가 0이라는 식이 되지. 얘가 판별식을 쓰면 0보다 큰 게 맞아? 안 되지. 그럼 이거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6을 대입해.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식이 되지. 판별식 쓰면 0보다 큰 거 맞아? 맞잖아. 그러면 결국 6을 정답으로 쓰면 돼? 6을 정답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따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하나 더 해볼 거거든? 어디로 갈 거냐면 어디로 갈 거냐면 뒤로 넘겨서 필수 유형 25번 문제 봐. 보입니까? 자,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2차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두근이 모두 1-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잖아. 맞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자, 필수 25번. 근데 첫 번째.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mx에다가 플러스 4는 0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일단 두 근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크게 비교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실근이겠지? 근데 그 실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지.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일단 뭐부터 따져야 돼? 판별식을 계산하면 0보다 이상이 되겠구나. 확인이 되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판별식 써먹을 거잖아. 이번에도 미리 계산해서 m의 범위 찾고 갑시다. 그럼 자, 지금부터 찾으면 4분의 d 공식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m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이상이 되겠지? 자, 풀어야 돼. m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지. 양수 맞죠? 그러니까 0보다 이상이지? 그럼 큰 범위, 작은 범위? 큰 범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m제곱 마이너스 4가 0 되는 게 풀마 2잖아. 그럼 m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져? 마이너스 2보다 이하 또는 m의 범위는 2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첫 번째 m의 범위를 하나 찾은 거지. 확인돼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교점이 두 개거나 하나거나 x축과 교점이 두 개거나 하나라는 걸 알아냈지?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x축을 놓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려버리자. 교점 두 개로.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두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두근이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아까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지. 그러면 수직선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아씨, 진작말 해야 될 거냐? 그러면 큰 게 아니라 작다. 좋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와? 여기로 오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그림 안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라 그랬지? 자, 아까 문제와는 조금 달라. 함수값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가 보여. 누가 보여?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그래프에 표시가 돼 있잖아. 다시 말하면 얘를 가지고 함수값을 찾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마이너스 1을 그래프에 직접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 있던 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서 함수값을 가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 이 주어진 식의 모양을 fx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무엇이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야 안 돼요? 자, 대입해. 마이너스 1. 그럼 1 플러스 2m 플러스 4. 뭐가 돼? 2m
플러스 5가 0보다 크지.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m의 범위 하나가 추가로 더 나온 거지? 어떻게 나와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범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야, 기가 막힌다. 하나 더 찾았어, 우리. 맞지? 자, 근데 우리는 두 번째까지 이용을 하면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정보를 더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남은 거 안에 있었잖아. 누가 남았어? 축방. 그럼 이 그래프의 축방 어디 있어? 여기지. 맞아요? 그럼 이 추계 방정식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까는 대칭이니까 0에 있어요 라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했지. 근데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잖아. 두근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밖에 몰라. 맞지? 그럼 이 축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 있겠어? 음수 쪽에 있겠지. 좀 더 구체화시킨다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즉, 이 마이너스 1 하나 찾은 걸 가지고 아주 뽕을 뽑는 거야, 우리 지금. 확인되니?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찾을 정보. 누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정보는 추계 방정식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확인돼요? 그럼 자, 추계 방정식 여기서 바로 찾으면 돼. 표준형 바로 바꿔도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해. 그럼 추계 방정식 뭐 나와? 에레이씨. 마이너스 m. 맞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라고 세 번째에서 m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m의 범위 몇 개 찾았어? 1번에서 하나, 2번에서 하나, 3번에서 하나 찾았지? 이거 세 개 가지고 뭐 해야 돼?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수직선에 3층까지 쌓아 올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층부터 여기 마이너스 2와 2 해놓고 2보다 크 이상이고 마이너스 2보다 이하인 범위로 만들어지겠죠? 2층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5 체크하시고요. 빵꾸 뚫고 2층 이렇게 확인되죠? 자, 3층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빵꾸 뚫고 이렇게 3층. 그럼 1, 2, 3층 다 지나가는데 어디야? 여기지, 여기. 맞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m의 범위를 어떻게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이하가 되겠군요. 이렇게 찾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찾으면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첫 번째 뭐 생각하라고? 판별식. 두 번째 뭐 생각하라고? 함수값.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한 함수값. 만약에 수를 대입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다면 스킵해도 되는 건 함수값. 확인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뭘 찾아야 돼? 추계 방정식의 위치. 근데 추계 방정식의 위치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 뭘로? 함수값을 찾았던 그 수를 가지고 뽕을 뽑으라고. 잘라버린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이젠 이쪽 걸 지우고 두 번째 걸로 가보자. 두 번째 문제 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이번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고 나와 있지. 자, 이제 두 번째 관계식은 똑같아. fx라는 관계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mx 플러스 4라고 쓰고 얘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첫 번째 판별식부터 따져보게 될 거거든? 근데 이번엔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돼. 그럼 두 개의 근이 서로 같은 게 나오면 사이에 1이 있을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판별식 다 풀어놨잖아. 그럼 바로 그냥 갖고 와도 상관없겠지? 자, 그럼 바로 갖고 오면 첫 번째 걸 풀었더니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이 2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두 근 사이에 1이 있잖아. 그러면 두 근 중에 한 근이 여기 알파, 한 근이 여기 베타잖아. 이 상태로 1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1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가운데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사이에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용할 정보가 뭐야? 함수값이지. 누구에 대한 함수값을 봐야 될까 그럼? 지금 그래프에 표시된 숫자 누구 보여? 1. 1에 관한 함수값 찾는 거야. 그러면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버렸지. 다시 말하면 F1이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F1이 음수 1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5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자, 두 번째 걸 풀면
이제 우리는 m의 범위 하나 더 찾았잖아. 어떻게 나와요? 그래,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 게 뭐란 얘기야? 추계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럼 추계 방정식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 가운데. 맞지? 근데 이게 여기 있는 1이랑 뽕을 뽑으라 그랬잖아. 즉 1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생각해봐. 축방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지. 1이 반드시 여기야? 여길 수도 있잖아. 1보다 클 수도 있잖아. 혹은 여기가 1일 수도 있잖아. 1이랑 크기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축방은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스킵이야. 못 찾으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정보 찾았지. 이번엔 몇 층 쌓으면 돼? 2층 쌓아서 해를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A의 범위가, M의 범위가 2분의 5보다 큰 범위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야. 어때? 생각보다 할만하지?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못 따지라고?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그 함수값 가지고 뽕을 뽑기 위해 축방까지 비교하는 거. 웃으면서 기억하라고. 뭐 한다고? 뽕을 뽑을 거라고 이 새끼야. 자, 여기까지 확인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앞으로 잠깐 가볼래? 원래는 연립부등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넘겼어. 어디냐면 208쪽. 208쪽에는 필수형 19번 있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깜빡하고 넘겨버렸지 뭐야. 연립부등식 하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208쪽에 있는 필수형 19번 문제 하나만 그냥 같이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문제 읽어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2보다 이하인 범위 내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일단 문제를 좀 적어 볼게요. 이 문제가 되게 쉬운데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멍 때리고 있다가 괜히 또 욕먹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욕하면은 욕먹으면은 아 속상해 선생님이 나한테 욕했어 이러는데 우리 반은 욕하면은 아 저렇게 또 시작했구나 이런 눈으로 자꾸 날 쳐다봐. 우기가 생기게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어지잖아. 예쁜 말 사용하기로 하시지 않아?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고 눈빛을 보낸다고. 특히 저기 하나 있어. 저기 또 시작이네. 또 나야? 에이 그렇지 뭐 하는 표정으로 자꾸 쳐다봐. 자, 이 범위 내에서는 이 부등식이 어때야 된다고?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맞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이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파악을 해보면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지. 그리고 0보다 크지. 큰 범위야, 큰 범위. 맞아요, 아니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애가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도 작은 수면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알파보다 2하고 또는 x가 베타보다 이상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근데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이 부등식의 해가 만족이 돼야 된다고.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이 범위랑 이 범위 사이에 포함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잘 생각해봐. 이런 범위가 나오면 이 해가 만족이 돼. 다시 말하면 이 범위 안에서는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란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얘기를 조금만 살짝 비틀면 이 범위가 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림을 겪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맞는 말이야? 맞아? 틀려?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로 우리 바로 생각을 안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줄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범위에서는 x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요게 만족이 되면 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집합간의 포함관계를 배우거나 명제를 배웠으면 쉽게 설명이 돼. 왜? 뭐야, 명제잖아. P이면 Q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응, P이면 Q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오기만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 범위에서는 x가 5보다 크다가 성립한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x가 5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이 범위 안에 있는 x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래. 맞아, 틀려?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래. 아니란 얘기야. 즉 위에 거는 맞는 말이고 밑에 거는 틀린 말이야.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보면 맞는 말은 요 범위가 맞는 말 안에 포함이 되겠지. 틀린 말 안에는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돼. 여기서 문제를 풀이하는 해답이 나온 거야. 요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이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야, 되는 척 하지 마. 돼, 안 돼? 되는 척 하지 말라고. 돼, 안 돼? 옆에. 안 되면서 자꾸 앉아갖고 되는 척 하지 말고. 재수없어. 빨리 말해. 돼, 안 돼? 그래,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자, 다시. 더 쉽게 가보자. 더 쉽게 가보자. 잘 들어야 돼? x가 3이야. 맞아, 틀려? 너 말해봐. 맞지? 자, 그러면 똑같이 되면 맞아, 틀려? 틀리지? 왜? 3인데 3을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틀린 거. 대입하면 성립해야 안 해? 하지. 그러니까 맞는 말. 다시 말하면 얘가 여기서 잡아낸 값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면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맞는 말. 이걸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해 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5보다 이하지. 이렇게. 맞아요? 이 범위 안에 앞에 있는 애가 있으면 맞는 말. 없으면 틀린 말. 그럼 그걸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이면 x는 5보다 이하.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어떻게 판단해? 요 범위 안에 얘가 있으면 맞는 말. 맞지?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x가 1보다 이하. 맞는 말, 틀린 말? 이거면 1보다 이하. 그러면 1보다 이하라는 범위 안에 얘가 다 들어오면 맞는 말. 근데 이 다 들어와? 1부는 안 들어오지? 그러면 틀린 말. 확인돼요? 다시 이렇게 돼버리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왜? 마이너스 5보다 이하인 범위 안에 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실근 추적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돼버리냐면 자,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런 범위가 나왔어. 그냥 우리 편안하게 알파 어딘지 몰라. 베타 어딘지 몰라. 색칠을 해서 범위를 잡았어. 확인돼? 그럼 이 범위 안에 얘네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어디 들어오면 돼? 여기 와도 되지. 맞아? 아니면 이렇게 와도 되지. 맞아? 어딘지 몰라. 양쪽 중에 한 군데 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얘 풀잖아? 이런 애 나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 그래프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여기 보이는 애를 이차함수의 그래프 fx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X축 그렸어. 자, 초록색 fx 그래프 X축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실근 두 개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 해가 fx가 0보다 큰 범위잖아. 어디야? 이쪽이랑 이쪽이란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이쪽 범위 아니면 이쪽 범위에 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어디로 와? 이렇게 와도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와도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판별식이 이걸 실근 추적이랑 연결돼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얘 가지고 판별식 만들란 얘기지? 만들어보자. 짝수 공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25 플러스 3k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다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k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겠구나.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값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첫 번째 그림대로라면 요거대로라면 마이너스 1을 대입되면 양수, 2가 대입돼도 양수지? 두 번째라면 마이너스 1이 대입되면 양수, 2가 대입돼도 양수. 똑같아! 그림은 두 개인데 둘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크고 2 대입하면 0보다 커. 그게 아니야.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f-1이 0보다 커. 그리고 f에다가 2 대입한 것도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등호 붙어 있지. 여기 색칠이잖아. 마찬가지로 범위가 어때?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색칠이지. 그러면 이 2가 알파랑 같아져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베타랑 같아져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럼 0이 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돼요? 둘 다 0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 둘 다이면은 둘 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라는 얘기지. 두 개 곱하면 당연히 0 이상 되겠지? 그렇게 봐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갈 거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얼마 돼? 1 플러스 10, 11, 36. 마이너스 3k 플러스 36이 0 이상.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6이 0 이상. 그러면 이항하면 k가 12보다 이하. 맞아요? 여기 가자. 2 대입할 거야.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 플러스 9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0 이상. 그럼 k가 어떻게 돼요? 3보다 이하. 이렇게 두 번째 식을 풀어내게 된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야? 축방이지. 축방은 마이너스 1과 2보다 무조건 크거나 작아야 되지. 이건 뭐야? 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방은 생략. 그러면 얘랑 얘네 사이에 공통범위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눈으로 보고 싹 찾았더니 K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0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이하인 범위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처음에 원래 방정식, 부등식을 해석하던 얘기였는데 어느 순간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로 바꿔버렸지. 맞아? 그게 니네가 보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바꿔버렸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정답이랑 비교해봐.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다음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k값의 범위가 3보다 이하라고만 나와 있지? 우리가 찾았던 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없는데? 왜 그럴까? 왜 없지? 왜 없을까? 이 범위 없잖아, 지금. 딱 요거 둘 사이의 공통범위만 해서 요렇게 지금 정답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이유가 뭘까? 이유가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한 건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이었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이 식이 0보다 이상이 되잖아?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0보다 큰 거 아니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돼도 0보다 이상인 거 맞지? 그리고 또 이렇게 돼도 0보다 이상인 범위가 나오는 거 맞지? 사실 말하면 0보다 작아도 성립하지. 판별식이 0이어도 성립하지. 판별식이 0보다 커도 성립하지.
굳이 판별식을 가지고 나눌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이번 문제는.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야. 다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도 일부일 뿐이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아? 하지만 일부를 가지고 우리는 풀어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뭐가 되냐면 얘 꼭 시점 구해볼래? 표준형 바꿔서 x-5에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3k 이걸로 끝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됐을 때 어떤 식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좌표는 5지. y좌표 3K, 마이너스 3k잖아.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알아 몰라? 몰라. 이 라인이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대충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0보다 이상이 되려면 요거보다 작아야 되지? 요 범위 안에 뭐만 있으면 돼? 마이너스 1이랑 2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얘가 이렇게 돼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요 범위, 0보다 큰 범위 안에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도 어때? 0보다 큰 범위 안에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어떤 그래프인지에 대해서 제약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지. 확인됩니까? 이걸 여러분들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찌됐건 간에 그래프가 뭘로 그려지든 이 그래프의 최소는 5일 때 등장하게 되는 마이너스 3k잖아. 이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서 풀었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야. 자,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2차 함수 그려졌다고 치고 얘가 5라고 생각해봐. 확인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지? 그러면 요 사이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돼? 요 범위 안에서만 0보다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가 언제야? 2일 때지. 맞아요? 즉 x가 2일 때 함수의 fx에 최소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최소값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이상만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렸던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최소로 풀어도 되지. 아까처럼 우리 실근수적으로 접근해도 상관없겠지. 맞아요? 아니면 이거 그냥 뭘로 해도 돼? 이 범위 안에 얘가 포함된다는 명제 배웠잖아. 명제로 가도 돼. 확인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명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두 분? 세 분?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겠지? 실근수적으로 해도 되고 그래프로 해서 분석해도 되고.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문제 정리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2차 부등식의 활용은 니들이 해. 이제 뭐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숙제 다 했다. 나이스. 어디까지야? 220쪽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너 내일 나오세요. 또 다 못할 것 같은 사람. 내일 나오세요. 갑자기 오는 거잖아 원래. 야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돼. 많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 다섯 장이네. 점수는 적은데 그래서 많아 저거 할만해. 빨리 말해. 많아? 그러면 219쪽까지만 할까? 그거를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뭐? 마무리 안 맞으시면 안 될까요? 다 빼는 건 안 돼. 그럼 그거 언제 해? 219쪽까지 해서 투스텝은 빼고 합시다 그러면. 투스텝만 빼도 문제 푸는데 부담 많이 줄어들 거야. 확인됐어요? 자 내일 와야 되는 분 손들어. 하나 둘 셋 그렇지. 회장 내일 몇 시까지? 4시까지? 몇 시? 회장도 4시 반. 4시 반까지 와서 출석 체크. 알겠죠? 자 문제 푸세요. 왜? 35분인데 뭐 오늘 30분 안 끝내.